안녕하십니까. 그로스힐 자산운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잘 아시는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메타버스 관련주나 메타버스 ETF들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이랬던 게 시발점이 사실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부해보고 판단하기로는 단순히 뭐 이름 바꾸고 더욱 투자한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커다란 두 가지 환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에 갔을 때에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게임인데, 게임에서 돈을 내고 하는 게임에서 게임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플레이 투 언이라는 모델로 바뀌면서 그러한 그 강력한 유인책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잘 아시는 NFT 같이럼 어떤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이제 더 좋은 NFT를 보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가격조차도 일찍 샀을 때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이러한 NFT의 매력이 부각이 된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준비한 대로 메타랑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이제 커넥트 데이에서 이 마크 저커버그는 인터넷에서 소셜 미디어로 그리고 이제는 메타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면서 메타버스를 이루는 많은 기술들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즉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메타버스 생태계 OS를 구축하면서 좀 더 새로운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도록 그 장을 열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이 환경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런 구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페이스북은 이 생태계를 호라이즌에서 시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홈, 월즈, 워크룸 이렇게 세 가지를 그날 공개를 했었는데요. 실제 환경이랑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그 자신만의 공간을 꾸민다거나 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워크룸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 플랫폼입니다. 아마 이 워크룸은 지금도 여러분들 이용 가능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직 뭐 연동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기존 페이스북 메신저를 활용을 해서 화상통화도 할 수 있게끔 현실 세계와의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커버그는 개방형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 크리에이터나 개발자 교육에 1.5억 달러 정도를 앞으로 더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히면서 누구보다 이 메타버스의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까지는 뭐 그 사실 VR이라는 게 그 이제 게임 위주나 뭐 가상현실 이런 쪽이니까 좀 불편한 제한적인 플랫폼이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좀 더 보완을 하면은 지금 가상세계, 그러니까 메타가 만들어낸 가상세계랑 그다음에 저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상호 연결성이 굉장히 이제 그 실현 가능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연적으로 이 HMD, 즉 헤드셋과 같은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오큘러스를 인수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번 커넥트 데이에서 새로운 하드웨어 프로젝트 캠브리아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은 팬케이크 렌즈를 활용해서 얇은 헤드셋을 구현하는 것처럼 기존 VR 기기의 무거움이나 불편함을 좀 최소화했고요. 게다가 이제 카메라를 포함시켜가지고 패스로 기능도 추가해서 HMD를 착용하고도 현실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또 얼굴과 시선을 트래킹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메타버스 내 내 아바타 눈과 그다음에 실제 내 눈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그런 기술이나 뭐 핸드 트래킹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괴리감을 좀 줄이고자 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22년에서 23년쯤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네요. 지금 사실 뭐 이제 저희가 동영상 보면은 VR 기기 쓰고서 뭐 게임 플레이 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좀 무겁고 바보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압축 렌즈로 해가지고 멋있게 나오면은 좀 아무래도 보급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오큘러스 시리즈도 사실 뭐 잘 팔린다면서요? 시장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비록 소량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출시할 때마다 완판되고 뭐 리셀까지 되는 뭐 그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고요. 특히 오큘러스 퀘스트 2는 작년 10월에 출시해서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 누적 출하량 1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보통 출시 초기에만 이렇게 반짝하고 뜨던 그런 기존 제품들과는 달리 1년 동안 꾸준히 100만 대 내외를 판매하면서 이룬 성과라는 점이 좀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XR 기기 점유율 75%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VR 하는 게 여전히 좀 많이 잘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VR 게임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좀 제공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VR 게임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그 스팀의 통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월간 연결 헤드셋 현황을 보시면은 8월까지 300만이 넘었고요. 아직은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속도만큼은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또 스팀 중에서 페이스북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8월 기준으로 61% 정도이고, 이거 보시면 역시 퀘스트 2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애플에서도 XR 기기를 이제 출시할 거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파급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까지 뭐 들어와 가지고 하면은 시장이 좀 많이 커질 것 같네요. 예. 사실 뭐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메타버스 환경 하고 있는 데들이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샌드박스도 있고 뭐 디센트럴랜드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어 저번 주 한 주만 이런 가상 공간에서 땅이 팔린 게 1,000억이 넘게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NFT로 "이건 네 땅이야."라는 걸 인증을 확실히 해 주니까 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생태계가 커질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뭐 저희가 사실 인제 하드웨어 위주로 좀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인제 요렇게 해서 얘네가 그 호라이즌을 아직 베타 서비스로 말씀하신 거죠? 아직은 오픈을 안 한 거죠? 네. 그 나머지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돼서 오픈을 했을 때 가입자를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는 인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메타가 제공하는 그런 SNS가 그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그걸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모든 SNS를 다 합친 그런 일간 활성자 수가 28억 명이고 월간으로는 36억 명입니다. 네. 엄청나네요. 네, 그쵸. 전 세계 인구수가 6월 기준으로 78억 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45%에 달하는 숫자고요. 실제로 호라이즌 내에서 그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예. 메신저는 DAU가 19억 명, 그 다음에 MAU 같은 경우는 29억 명으로 전 세계의 37%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향후 VR 사업의 신규 이용자를 10억 명 정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뭐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개발하고 있지만은 사실 인제 여기 가입자 유치할 때 기존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거의 절반이 쓰고 있으니까 그쪽에는 뭐 우리 인제 뭐 메타버스 코인 줄게 이러면서 그냥 광고 좀만 하면은 다 들어오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앞서 있고 그다음에 가입자도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향후 인제 좀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그 발표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커버그는 당일 그 메타버스 청사진을 보여줬을 때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요. 되게 현실적인 것 같게도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기술 개발이 진행된 정도나 이런 거를 같이 발표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기는 하고요. 또 페이스북일 때 그 노이즈들이 터진 직후에 이제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거나 뭐 그렇게 발표를 했던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제 지금 청사진 위주로 그다음에 기술 위주로 보여준 거고 제대로 인제 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있으려 그러면은 뭐 캠브리아를 어떤 식으로 발표하는지 그다음에 그 실제 플랫폼의 그 확장성이나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요런 부분들을 좀 트래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그런 거를 잘했다라는 가정하에는 그 메타가
메타버스의 이제 대장주로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러한 기업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 메타가 유리한 환경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 로블록스라든지 아니면 샌드박스라든지 얼마 전에 샌드박스는 또 소프트뱅크 투자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새로 치고 올라오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체 메타는 한 개, 두 개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코인 생태계까지 같이 접목이 돼야 할 거고, 그리고 게임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메타 환경에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가장 그 큰 유인책은 결국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생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 그리고 코인 관련한 회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큰 플랫폼을 제공하는 메타와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그 수년간 상승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한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다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